네, 안녕하세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강연을 하거나 책을 출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70%, 90%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고 주식 투자, 달러 투자도 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상파 방송에 섭외를 받아가지고 출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상한 사람이 출연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PD님께서 증빙을 다 하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나 달러 투자, 예금 이런 것들은 이제 통장 보여드리면 되니까 보여드리고, 부동산 자산도 제가 좀 갖고 있어가지고 등기권리증으로 보여드리고 인증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진짜 100억 있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인증도 계속 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믿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에는 시드머니가 필요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식이나 달러 투자할 때는 시드머니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를 좀 많이 일으켜도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제 시드머니가 0이었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가지고 계속 불려 나갔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저의 자산 중에 한 50억에서 60억 정도가 제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토지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쌓아가는 데까지.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부동산 투자는 돈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의 혜택을 받기도 했죠. 지금은 좀 힘든 구조인 거는 인정을 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이며 시간이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레버리지를 풀로 일으켜서 영끌을 해서 계속 부동산을 계속 갈아타고 넓혀가고 키워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정도 되니까 이게 한 50억에서 60억 정도의 부동산 자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부동산에 대해서 강연을 하거나 책을 출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70%, 90%는 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갔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또 저금리라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주식, 국내 주식 포함해가지고 달러나 채권 또 엔화까지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시드머니가 필요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작은 돈으로 크게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성은 있지만 좀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아시겠지만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이지만 1억의 10%는 1000만 원이잖아요. 유의미한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은 시드머니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자산 중에 주식이나 달러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규모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식이나 달러 투자는 제가 한 7, 8년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자산을 일구는 데까지. 그런데 가장 짧았던 거는 제가 기업체 법인을 한 3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2, 30억 정도의 주식 지분의 가치가 그 정도로 이제 늘어났어요. 순서로 따지면 부동산 투자가 돈은 안 들었지만 시간은 많이 걸렸고, 주식 투자는 시드머니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효율성은 역시 사업이 넘사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 투자처 중에서 딱 하나만 먼저 골라서 시작을 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40살 이후에 지금 제가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로 수익을 얻기 시작한 게 한 10년도 안 되거든요. 저도 한 40대 초반부터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지금 40대 후반이 접어들었는데, 물론 그때도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일구기는 했겠지만, 공부는 그때부터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보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경험이에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만 원을 벌던 10만 원을 벌던 그런 투자의 경험이 계속 쌓아 나가 보면은 투자의 그릇이 키워지고, 그 투자의 그릇이 키워져야지 시드머니가 만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잘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 들으신다면은 투자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시는 거에 좀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집에서 진 빚까지 이제 제가 떠안게 된 그런
그런 상황에서 사회 초년생 시절을 시작을 했거든요. 현금카드 빚이 있었는데 그게 뭐 금리가 막 30%, 40% 그러니까 이자율이 그 정도로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고자 보다가 집을 사면 그거보다 더 큰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 대출금 받은 거하고 또 제가 살고 있던 본가의 전세 자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카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주택 자금으로 이용해가지고 빚이 이제 요 정도였었는데 더 커져버린 거죠. 빚은 커졌지만 이자율은 낮았으니까 좀 생활하는 건 좀 더 편해졌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얼마 안 가서 뭐 2배 정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불려 나가다가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받아서 또 다른 것들을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려 나가는 구조를 취했던 거거든요. 그건 영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영끌을 하기는 했어요. 제가 월급을 받으면은 좀 아껴 쓰고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쓰고 남은 걸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걸 써라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대출 이자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잘 이어올 수 있었던 어떤 비결 중에 하나는 좀 저평가된 어떤 자산을 좋아했어요. 저평가된 가격이 떨어진 것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데 최근 보면은 뭐 국내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지금 뭐 관세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뭐 그런 저평가된 그런 주식들 분할 매수로 사가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금리가 많이 높아졌고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좀 저는 관심을 갖고 있어서 미국 채권 중에 TLT라고 있어요. 이 TLT가 한 5년 정도의 기간으로 봤을 때 반토막이 났어요, 가격이.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다 아실 거예요. 1% 정도였다가 지금 막 거의 5%까지 가까이 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은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낮아져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저는 싼 걸 좋아하니까 채권의 투자를 조금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1억 원어치를 매수했다라고 올렸고 지난 중가에 또 하락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좀 1억 원 정도를 또 추가 매입을 했어요. 처음 계획은 한 5억 원까지는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반등을 해서 좀 기다리고는 있기는 한데 TLT라는 ETF예요. 미국 장기채권 ETF에 월배당을 주기도 하는데 그 월배당 연간 수익률이 한 4.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2억 원 정도를 투자했으니까 월 17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매월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여기서 뭐 한 10%, 20%만 상승해도 월배당 받으면서 기다리다가 상승했을 때 팔면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미국 채권 그 중에서도 TLT라는 것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가가 앞으로 오를 것 같은데라고 해서 사가지고 기다렸다 그걸 파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많이 하락했다가 좀 반등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작년 9월 1일 날 국내 주식 100개 하고 해외 주식 100개 종목을 골라가지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블로그에 올렸고 선정된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방법까지도 설명을 했어요.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은 한 7% 정도 하락했을 때 사서 추가 매수를 하고 5% 정도 상승하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하고 또 어떤 좀 대형주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 3%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짜가지고 공개 투자를 시작했는데 일단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시장 수익률 한 마이너스 5% 정도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년 9월 1일 날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평균적으로는 한 5% 정도의 손실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지금 다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계속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락을 하다가 잠깐 반등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한 5에서 6%가 떨어진 건데 저는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할 때 추가 매수를 한 걸 수익 실현을 또 해요. 그러면 이제 확정 수익이
내 이제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변동성이 클 때마다 그 확정 수익을 계속 담다 보면은 이 전체 평가 손실을 넘어서는 때가 와요. 그게 이제 더 평가 손실보다 확정 수익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국내 주식 투자한 거 8개월 됐죠, 지금. 저 같은 경우 한 1,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제가 100종목을 각각 1억 원 정도씩 투자를 시작을 했고, 물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 정도가 투자되기도 하고 또 덜 투자되기도 하고 계속 변동성이 있어요. 참고로 이제 남은 예수금은 그냥 놀게 하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걸 발행어음이나 뭐 파킹 통장 같은 데 넣어서 기본적인 은행 금리는 취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1,200만 원이 한 1억 넘게 투자해서 1,200만 원 번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저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시장 수익률보다 좀 상회하고 또 잃지는 않는 구조를 만들었고, 또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이 좋은 만큼 또 큰 수익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좀 특이했던 게, 제가 9월 1일 날 그렇게 1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100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겠습니다라고 공개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나? 한 11월 정도 되니까 갑자기 막 폭등을 한 거예요. 미국 주식이 미친 듯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면 너무 이제 고평가됐다라고 판단하면은 적당한 수익이 나는 선에서 이제 투자를 종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었어요. 이제 미국 주식 다 팔고 끝냅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그때 한 1,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미국 주식을 다 팔았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평가된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이제 더 이상 투자 안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시 하락하더라고요. 추가 매수를 이제 시작했죠.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싸게 샀으니까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들고 있다가 폭락했을 때 분할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그게 수익이 한 800만 원 정도 생겼더라고요. 작년 11월에 1,800만 원, 올해는 뭐 한두 달 정도의 수익이네요.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더해져 가지고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2,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으로 한 3,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들어보시면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한 것도 아니고 뭐 경제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내리면 계속 분할 매수하고 오르면 분할 매도해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고, 이게 다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이 변동성이 커지면 오히려 돈을 버는 이런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좋지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어떤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투자의 방법에 좀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마 100개 정도 종목 미국 주식 고르고 국내 주식 100개 고르고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 내리면 사고 몇 퍼센트 오르면 파는 걸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ETF를 사지 또 100종목 무슨 백화점식 투자냐. 저는 이걸 자동 매매를 해요. 그래서 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직 스플릿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카페도 있어요. 그 카페에 한 4만 명 넘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동 트레이딩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종목을 선정한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5% 하락하면 추가 매수를 하고 3% 오르면 수익 실현을 해 라고 명령만 내려놓고 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얘가 밤에도 알아서 사고팔고를 막 반복해서 수익을 만들어주고, 낮에도 당연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달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면 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엔비디아를 샀는데 하락했어요. 추가 매수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더 하락했어요. 관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더 하락해서 또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갔고 또 네 번째 매수가 들어갔겠죠. 5% 하락할 때마다 매수가 이루어졌으니까 전체 시장으로 처음 샀을 때보다 20%가 하락해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3% 정도 반등을 해요. 사실 이게 평균 매수가로 봤을 때는 여전히 손실 상황인데, 마지막에 네 번째 산 엔비디아는 3% 수익이잖아요. 걔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3% 확전 수익을 달러로 주머니에 넣어 놓는 거예요. 더 오르면 세 번째 산 걸 수익 실현하면 되고요. 다시 떨어지면 네 번째 수익 실현했던 그 엔비디아를 샀던 그 녀석이 다시 사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오르면 또 팔아가지고 3% 수익을 얻고, 그 3% 정도의 수익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20%를 커버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한 $1,000 정도 단위로 한 번에 이렇게 살 때마다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샀는데 다음날 떨어졌어요. 다음날 떨어져가지고 다음날에는 $120 정도에 샀어요. 그런데 좀 날짜가 지난 다음에 반등을 해가지고 두 번째 산 거를 한 $30 정도 수익을 얻고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다시 올라가지고 첫 번째 산 거를 $24 정도 수익을 얻고 또 팔았네요. 지금에 와서는 총 $456 정도를 수익을 얻은 상태예요. 지금 첫 번째 산 거하고 두 번째 산 것만 빼고 나머지가 다 수익 실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동안 떨어졌지만 반등하고 이럴 때마다 수익을 실현했다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조작도 불가능한 게 기계가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알고리즘만 몇 퍼센트 하락할 때마다 사고 몇 퍼센트 상승하면 팔아라고 이제 명령만 주고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기계적인 거라 제가 조작도 불가능하고 실제 계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좀 이 제가 하는 이 투자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작가님 이제 물어보면서도 좋은 답 못 얻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모른다니까요.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저는 대응만 하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오르면 수익 실현하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상승장일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듯이 좋잖아요.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어요. 그런데 하락장에서 잘 버틸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요즘 힘든 시기가 되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은 현금도 제가 전체 투자금 한 20억 정도를 준비해 놓고 그 중에 한 4, 5억 정도만 투자를 해놓고 나머지 한 15억 정도를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도 계속 인증을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현금을 계속 들고 있으면 물론 발행어음 통해 가지고 한 3% 정도 수익도 얻고는 있었지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인버스에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상승했을 때 돈을 잃어요.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숏투자죠. 그 인버스 투자는 가만히 있다가 내 예상과 맞으면은 그 가격이 하락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낮아진 자산을 싸게 산 거니까 그만큼 수익을 얻었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인버스 투자가 성공한 거죠. 근데 내 예상과 다르게 올라요, 시장이. 그래도 상관없어요. 잃은 건 없잖아요. 기회를 조금 잃었다라고 아쉬움만 있을 뿐이지 그냥 은행 이자 받아가면서 그냥 잘 버틴 거예요. 그래서 내수금 그리고 현금 비중의 중요성을 요즘 많이 깨달으셨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나오는 말인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투자를 위해서 대기 중인 현금은 인버스에 투자한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상승장 왔을 때라도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